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약 분양권 전문 강사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들 풍성하게 오셨네요. 네, 다들 반갑고요. 자, 교재는 다 오프라인은 받으셨죠? 오프라인은 우리 현장에서 받는 거고요. 온라인은 자 댁으로 배송해드렸을 겁니다. 자, 내 집 마련 맞춤 솔루션 시즌 10이고요. 예, 22년도 강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장표를 제가 매번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청약요 보통 몇 번 넣으면 당첨되는 줄 아세요? 한 번 이러지 말고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고요. 보통 평균 몇 번 넣으면 당첨될까요? 우리 이제 청약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맞아. 평균 10번. 10번은 넣어야 당첨돼요. 네. 내가 한 방에 넣으면 당첨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점을 쌓아야 됩니다. 네. 가점 쌓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이게 1970년도에 나왔어요. 78년도에. 근데 지금까지 몇 번 바뀐 줄 아세요? 또 성득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늘 같이 드리는 퀴즈라. 100번이 넘어요. 100번이 넘어요, 여러분. 200번은 안 돼요. 대략 몇 번 바뀌었을까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랑 소통하면서 네, 강의해요.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듣기만 하면은요, 빨리 기발돼요. 100번 업, 200번 다운. 맞아, 비슷하게. 비슷하게. 150번 때쯤, 15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거의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네, 너무 자주 바뀌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현업 직업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이거를 다 정부가 보도하는 모든 발표 자리를 다 숙지하고 있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청약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이 너무나 많이 속출을 해요. 그래서 무슨 청약을 강의까지 들어, 돈 주고 강의 들어가고 유튜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동료가 있으면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적격이 한 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따 제가 수치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적격 맞으면은 1년간 청약이 중지가 됩니다. 아시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듣고서는 부적격 맞는 일이 꼭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소개 간단히 하기 전에 라이브 방송 이거 생방으로도 송출이 되는데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이 밴드 라이브 생방송 송출은 2시간이 맥스 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2시간 하고 그게 1부예요. 10분 쉬고 그 다음에 2부 2시간 하고 10분 쉬고 3부 2시간 하고 해서 우리 총 3부까지 6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의에 따라 주차별로 4부까지 가는 주도 있어요. 이제 4주차 정도가 좀 분량이 많아서 2, 4주차가 간혹 4부까지 가고요. 제가 최대한 3부 안에서는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밴드는 2시간이 이제 종료되면은요, 쉬는 시간에 쉬고, 이 방에서는 나가고, 새 글이 업로드되면 새로 고침 누르시고, 새 글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종료된 방에서 계속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온라인 분들. 자, 제 소개 좀 간단히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늘 전교생들한테 설문조사 아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강의가 이게 인생 처음이다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제 청약 특강 들었다. 제 청약 특강. 몇 분 안 되세요? 그럼 제 아당청, 화제의 베스트셀러, 아당청 읽었다. 네. 강의 난이도가요, 우리 내꿈사 카페 가면 강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가장 쉬운 게 청약 특강이에요. 특강을 좀 들으시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좀 뇌가 열려야 돼요. 마인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규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당첨되시고 나면은 또 후속 투자를 분명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분양권 실전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요, 청특, 정규 강의, 분양권 실전 정규 이런 식으로 듣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서비스가 있어요. 멤버십 서비스는 뭐냐, 강의는 한마디로 이론만 이제 거의 주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넣어야 되는데, 어디가 얼마나 시세 차익이 나는데, 이 단지가 얼마나 안전마진 있는데, 요런 그때 분양하는 단지들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단지들만 제가 그 주에 소개를 해드려요. 전국을 다 훑고요. 거기서 돈 되는 단지만 제가 픽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요게 이제 멤버십 라이브 방송인데 요건 이따 수업 끝나고 한 5시경에 이제 2시간 정도 할 건데요. 요거는 정규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한 달은 무료예요.
무료고 이제 종강하면 그거만 이제 따로 결제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것만 배우면 뭐예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얼마가 시세 차익이 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멤버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거지만 아까 몇 번 바뀌었다 그랬죠? 154번. 여러분 청약 고시예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무료 유튜브, 저도 유튜브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만요. 무료 컨텐츠로 푸는 것과 유료는 확연히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유튜브는요. 대본도 없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얕은 지식만 풀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료 컨텐츠에서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방법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서 그 유튜브 몇 번 봤다가 부동산 공부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아요. 저도 모니터 하려고 가끔 이제 청약대 관련된 유튜브들 보는데 틀린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노출하지 않고 이제 PPT만 나오고 설명하는 것들 있죠? 예, 강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고 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의 또 정말 잘못된 정보. 그 다음에 사자도 부동산 이 바닥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보고 나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지불한 만큼 저는 4주 동안에 8주 분량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부동산 강의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데 좀 들어보신 분들 알아요. 보통 정규 강의가 3시간입니다. 그거 4주 하거든요. 저는 6시간, 한 주만 6, 7시간이니까 타 강사의 8주 분량을 제가 알려드리고 멤버십까지 다 알려드려서 정규 수강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가성비다. 가성비 좋다. 이 가격이 저렇게 10시간씩 강의하고 대면 상담, 또 상담까지 다 해주는 강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안내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일단 먼저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청톡 들으시고 오늘 들으신 분들은 1주차는 좀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쉬엄쉬엄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정규라서 더 알려드리는 거 있고요. 근데 오늘 이 강의가 처음이다. 청약 강의도 처음이다. 그러면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거 달라요.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용어예요. 근데 용어로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죠.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저는 난이도를 중간으로 맞추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개개인별로 못 알아듣는 용어 있죠? 그렇죠. 노트 바로 옆에 두시고, 예, 역시 청뜻 들으신 분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 교재 옆에 노트 펼치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이나 포스트잇 형광펜 꼭 두시고 제가 어디다 포스트잇 붙이세요. 형광펜 칠하세요. 다 알려드리거든요. 별표 5개 쓰세요. 이런 거 수험 공부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못 따라오는 개개인이 모르는 용어들 필기하셨다가 나중에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봐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강의의 장점이 또 5일간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하니까 5일 동안 열심히 복습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한 달 동안은 내가 씹어먹자 이런 마인드로 하세요.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절대 당첨 안 되세요. 똑같은 강의를 두고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청약 접수 받으면 우리 내 꿈사방은 너무나 당첨자가 잘 나와요. 빵빵 터질 겁니다. 누군가를 박수만, 내 동기의 당첨을 박수만 쳐도 다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한 달 안에 뭐라도 내가 실적을 올리고 당첨이라는 수확을 얻어가실 겁니까? 이거는 다 여러 번 하게 날렸어요. 저는 똑같이 이 42기 수강생한테 똑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는 결국 누구 몫? 여러분 몫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을 안 듣고 이거 강의 오신 분들은요, 활용법, 책이랑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정규 강의 내용을 최대한 이 책에 또 많이 담았는데, PPT 장표는 요약 함축되어 있다면 책은 제가 서술형으로 팠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도움 많이 되실 거라 내가 못 따라온다 이러신 분들은 책이랑 같이 복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나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분들이 청약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제일 유리해요. 나 혹시 1주택자다. 1주택자도 계시군요. 1주택자는 사실 갈아타기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계세요, 혹시? 다주택자는 어떻게 오셨어요? 다주택자 규제적인 청약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가족 패밀리 명의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하러 오셨는데요. 분양권이 지금 4848이 가능한 건 지방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분양권 정규 들으시고 훨씬 도움 되는데, 근데 시세 차익의 가장 큰 거는 규제예요. 규제예요. 근데 요거는 다주택자 개인 명의로 안 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 명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주택자인데 제 강의 수강하고요. 온 가족을 다 당첨시켜가지고 막 10가량 되신 친구도 있어요. 이번 장에 가뿐히 50억은 벌었죠.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요. 의외로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만큼 단기간에 얼마나 열정을 투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추천드린 게 제가 밴드랑 톡방에 올려드렸죠. 제가 꼭 보셔요 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 책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마인드 교육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 하면 우리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제가 참고 자료 보세요 라고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진짜요? 역시 오프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혹시 온라인 분들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저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던 3명의 유튜버를 소개했죠. 유현준 교수님. 네, 이분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를 지주와 소장농으로 비유를 했어요. 전 너무나 그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유현준 교수님, 그다음에 청홀림님, 그다음에 자유지성님. 자본주의는 이본 영상으로 다 공부를 끝낼 수 있어요. 이분은 작품의 퀄리티가 달라요. 저 작품이라고 말해요. 10분짜리, 5분짜리 영상이 아니에요. 20분, 30분을 해요. 그 강연이에요. 이걸 무료로 풀어요. 여러분 강의 듣다가 좀 많은 현타를 많이 맞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왔지? 나 열정로지 막 몇 년 전에 책에서 받은 것 같은데 왜 이제 찾아? 다 그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은 게 자유지성님 유튜버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필독서도 제가 좀 몇 개 넣었어요. 그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 최초로 제 강의 듣는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가 생애 최초인 분들 많았는데 이분은 조금 염려되는 게 많이 못 흡수하실 거예요. 왜? 그동안에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원래 부동산 공부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책부터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매일 읽고 스크랩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 강의 듣는 게 그게 배가 흡수되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흡수하면 강의 들으면요. 또 못 쫓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안 늦었으니 제가 추천드리는 책, 아당청 책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지 2배 흡수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뭐 아기곰님 책, 나우경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백만장자 시끄리 같은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오셨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구조를 부자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가난했던 건 내 책임인 거고요. 내 생각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피아노 전공했고요. 11년간 음악학원 운영했어요. 피아노밖에 몰랐습니다. PPT, 엑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왜? 나는 예체능을 전공했고 사무직이나 이런 거에 취업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저도 이렇게 부동산 엑셀 데이터 잘 만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독학으로 배웠고요. 간절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2009년에 내 집 마련했고요. 2015년에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계기가 돼서 부동산 재테크 입문했습니다. 요거 아당청 초반에 다 제가 넣었던 내용이고요. 16년 9월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청특에서 사이클 보여드리면서 우리 수도권 서울의 바닥이 2013년도 가을이었다. 기억나세요? 그때 바닥을 다지고 쫙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본격적인 상승을 14년으로 봐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니 9년째 상승 중이에요. 9년째. 그죠? 그래서 상승의 후반기다, 하반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16년에 9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유일한 상가였는데 이 신도시 상가를 팔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했냐? 열심히 강의 듣고 임장 다니고요. 수도권의 지역 뽀개기를 다 했어요. 강사들이 말하는 유명한 지역이다 하는 곳들은 제가 이 발로 두 발로 다 밟아봤고요. 현장을 다 가봐서 왜 여기가 핫한지를 열심히 임장을 다녔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 정말 값진 경험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한테 큰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 마치 칼을 휘두를 수 없는 아기한테 커다란 무기를 쥐어준 셈인 거예요. 아이가 그걸 휘두를 방법도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 거의 상승장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많이들 조급할 거예요. 주변에 뭐 아파트 당첨돼서 돈 벌었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떡상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오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급할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이 돼요. 그게 독이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있다. 그러면은 팔랑팔랑 돼서 누가 어디 좋다더라?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호로록 삽니다. 그리고 나서 꼭지에 사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장이 주춤하거나 정부 대책 나서 장이 얼면은 멘붕이 오기도 하는 거죠. 자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명언이 있는데 일본의 무슨 작가가 말했어요. 인생은 곱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곱셈이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을 드려도요. 여러분의 그릇이 빵이면 곱하면 0이죠. 근데 여러분의 그릇이 1이라면 제가 100을 드리면 여러분 100을 흡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릇이 2라면 제가 드리는 거 2배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돈만 있었다. 저도 아마 망투했을지 몰라요. 근데 돈이 없어서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10개월의 시간이 저한테 정말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돈 들고 있는 분들도요. 이 4주간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매수나 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상담의 기회도 다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매수나 청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 매 기수마다 10억 있는 사람 있거든요. 저 언니는 10억 있어서 좋겠다. 그럼 뭐해? 여태 무주택자였잖아. 하나도 안 불어도 돼. 저 언니는 가점이 높아서 좋겠다. 그럼 뭐해?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가점 쌓은 거잖아. 하나도 안 불어도 돼요. 저는 저가점자 당첨 전문가예요. 8.9점이 청량리 당첨돼서 10억 버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미혼 생애 최초 열렸죠. 미혼 생애 최초 열리고 100여 명을 넘게 당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가점자 나름대로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고가점은요.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좋은 단지 넣어서 한 방에 당첨되면 돼요. 단 그분은요. 그 가점을 쌓으려고 15년이나 무주택 세월을 바쳤을 거예요. 하나도 안 불어도 돼요. 내한테 주어진 이 가점과 가용자금, 이거를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 내 스펙으로 어디를 당첨될 수 있는가만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옷을 빨리 찾아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 하나도 안 불어하셔도 돼요. 남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열려요. 비교 지옥이. 아시죠? 그러니까 안 불어하셔도 돼요. 또 제가 늘 하는 설문이 있다. 나 60점 넘는다. 계세요? 오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중에 60점. 본인 가점이에요? 수고하셨어요. 2분 계시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주택 기간을 많이 쌓아서 만드신 가점이에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저랑 전략적으로 좋은 단지 넣으시면 돼요. 아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한테 맞는 걸 빨리빨리 넣어서 당첨되면 되는 거고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때 시장 갔을 때 소장님들이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늦었어. 다 늦었어라고 했어요. 왜?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승이 2년 차예요. 그죠? 소장님들은요, 여러분, 임장 가보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2가지 말밖에 못해요. 왜 왔어?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일 때. 하락이나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집 사러 가잖아요. 왜 왔어? 이래요. 근데 고르다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요. 직전 실거래가 대비 몇 천만 원 올라서 거래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거 몇 천만 원 오른 거 가지고 늦었어라고 해요. 자, 제가 시장에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미 늦었어. 몇 천만 원 올랐어. 여기 대구 투자자들이 싹 훑고 지나갔어. 자, 그 얘기 듣고 제가 주저앉았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럼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분석했을 땐 이 시장은, 이 서울이라는 시장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에너지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 사람보다 늦었지만 뒤에 사람보다는 빠르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전 또 늘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각비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내가 늦었으면 내가 늦은 만큼의 지각비는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했는데 어때요?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대구 투자자보다. 그 직전에 저한테 팔고 간 대구 투자자는 수천만 원만 벌었겠지만, 제가 요때 저는 서울 아파트만 샀거든요. 다 3억대 샀어요. 그게 이번 대세 상승을 맞으면서 다 10억이 넘어갔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늦은 때란 없어요. 늦은 때는 없고요. 앞으로도 그 시장이 지금 여지껏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에너지가 많다는 걸 내가 공부와 확신으로, 임장으로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소장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소장님들도요, 중개만 하는 소장님 있고 투자까지 하는 소장님이 있는데 잘 모르셔요. 여러 군데 소장님들을 다니면, 소장님이랑 부동산 소장님, 이 브리니 분들은 소장님 하니까 관리 소장님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소장님. 여러 소장님을 만나서 거기다 내 생각을 입혀서 내가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죠. 지금 눈 감고 꼭지라고 하죠. 그리고 하락할 때 기다리죠. 천만에 하락장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집 못 사요. 죽을 때까지 못 사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때까지 얼마나, 올해도 상반기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를 아신다면은요, 그리고 내리 이 오른 9년 상승장에서도 매년 기회가 있었어요. 겨울에는. 매년 12월쯤에나 1, 2월에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고, 이번 놓치면은 다음 기회를 탈 수 있게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놓은 아이들은 수익률이 이제 무한대가 됐습니다. 무한대 하니까 이제 안 와닿으시죠? 무한대는요, 제가 투자한 회수금이 다 회수가 되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무한대가 돼요. 3억대 사놓은 게 이제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금이 이미 제가 산 매수 가격을 뛰어넘었죠.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남았죠. 그럴 때부터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제가 추천드리는 곳에 당첨되시면은 여러분 입주 때 무피 풀피로 세팅이 다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요거 다 뭐 제 실력이 다 자만하지 않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저 세 가지 요인 꼽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좋았고요. 첫 번째, 시장이 좋았죠. 좋은 시절에 투자 시작했죠. 두 번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주택자는요, 정말 이상한 데 가서 첫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첫 강의, 첫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해요. 왜? 특히 이제 젊은 2030분들 돈 없으니까 다 어디 가요? 공시가 1억이야, 투자. 그거 막 버스 타고 가서 그런 거 사오잖아. 그럼 개인 명의 다 사망하는 거 아세요? 명의 다 벨이잖아요. 명의가 또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명의는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 규제적으로 대출이 온리 원이에요. 여러분이 지방 가서부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1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수도권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걸 처분을 서약을 하거나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걸 명의라고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의예요, 명의. 그 다주택자는 명의나물만 먹어요. 그 정도로 명의가 소중한데, 그리고 생애 최초가 날아가요. 2030이 돈이 없다고 다주택자들이 타고 가는 그 버스 타고 가서 지방에 공시가 1억이야 투자해요? 망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주택자의 영역이에요. 깨끗한 무주택자는 오로지 규제적인 수도권의 깃발부터 꼽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는 지위가 이 청약 세상에서 아무리 가점이 낮아도 압도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이 무기를 활용하셔야지 지방 가서 왜 해요? 청약 비싼 거 같죠? 우리 부리는 분들 5억에 분양하고 7억에 분양하면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요. 5천만 원만 했으면 돼요. 여러분 마통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5천, 7천 못 만들어요? 엄마 아빠는 써서 5천, 7천 못 만들어요? 이 돈이면 수도권에 새 거를 당첨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분양가 4억이에요. 4천만 원만 했으면 미래에 10억이 넘는 신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방 가서 왜 짤짤이하고 있고 갭투자하고 명의 베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첫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꿈사, 이 청약을 배우러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엄한 데 가서 명의 안 베리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첫 스승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좋은 시절 좋은 스승 만났어도 뭘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실행을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실행이죠, 실행.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부의 속도가, 실행의 속도가 부의 속도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이제 본인이 이제 강의를 드리고 오늘 한 1주차 강의로 일단 첫 번째 현타를 맞으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세상도 모르고 왜 이때까지 돈을 못 벌었지? 자신하고 곰곰이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내려온 뭐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나의 또 안 좋은 습관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워도 실행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강의 들었죠? 잘 들었다고 책 덮고 일상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가 숙제도 내드릴 거고 자유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이거 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저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실행하셔가지고 씹어 먹으세요. 저는 4주 내내 제가 아낌없이 퍼드렸거든요.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저를 레버리지해서 부자 되세요. 씹어 먹으시고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4주 내내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찍어야죠. 자, 내 꿈사는 이때 만들었고요. 요거 빨리 넘어갈게요.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20년 8월에 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올 몇 주 안 됐어요. 4월 말에 따끈따끈한 개정판이 나왔고요. 바뀐 규정을 모두 다 수록을 했고요. 2022년 분양 예정단지 광역시 수도권 모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나올 때만 해도 3,500명 당첨자인데 지금까지 더 늘었어요. 지금 3,600명 더 지금도 늘고 있어요. 3,600명의 당첨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보면은 안 와닿고 안 믿기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강의 들었던 우리 조상님들은 이 숫자가 이제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 나도 지금 너무 일상이 됐어. 제가 운영하는
매 기수 톡방 외에도 우리 내꿈사 전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은 2주마다 한 번씩 제 블로그에서 모집을 하는데 제 블로그 공지 잘 보셨다가 신청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수강생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방에 제가 실시간 분양 결과 모니터링이라는 청약 결과를 올려드리고 자정에 당첨자 발표가 나면은 당첨 가점을 공개하면서 누가 당첨됐다 그러면 서로 막 축하해주는 우린 이런 문화가 있어요. 당첨자 발표는 어김없이 당첨자가 매번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주변에 당첨되는 거 구경 못했죠? 여기 내꿈사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당첨 축하해 주시면서 당첨의 기운도 받으시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이게 기록이 가능했냐면 집계가 가능했냐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당첨자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비강사 시절부터 주변 분들을 막 도와줬어요. 당첨자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이래서요. 그때부터 제 엑셀에 한 땀 한 땀 기록을 했어요. 땡땡님이 무슨 단지에 무슨 특공으로 얼마에 당첨됐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제 블로그에도 다 그렇게 캡처된 게 다 있어요. 이 기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저희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계가 다 가능하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집계를 안 하신 강사님들 대략 뭐 몇천 명한테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인지는 다 알 바가 없는 거죠. 검증이 안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저희 당첨 가점 포스팅에 당첨자분들이 이미 카톡으로 인증해준 그 모든 동호수표나 이런 게 다 캡처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 내꿈사의 자랑이자 신뢰하고 믿으셔도 되는 숫자이고요. 제 올해 당첨 목표는 5,000명입니다. 제 작년 목표가 3,000명이었어요. 작년에 1,000몇 명 때 제가 올해 목표 3,000명이다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더라고. 근데 하반기 대에서 이걸 11월에 3,000명을 찍었거든요. 딱 찍으니까 로즈님 이게 되네요. 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올해 제 목표 몇 명? 5,000명. 여러분들 꼭 이 당첨자 5,000명 안에 들어오시기를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 커리큘럼입니다. 1, 2주차가 크게 이론이에요. 이론이고요. 3, 4주차는 2022 유망청약단지를 저랑 이제 유망청약단지 지역을 지역 분석을 한다. 투어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편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1, 2주차를 오히려 집에 가서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많이 복습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카테고리 이 제목은 똑같지만 바뀌는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돼요. 계속 저는 강의 전날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주차 진행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청약 분양권 줄임말 정리. 요거는 교재 받고 한번 쭉 읽어보셨죠? 이게 부동산들이 약어를 많이 써요.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걸 모르시면은요, 제 강의 때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런 부동산은 톡방이 많은데, 또 우리 내꿈사도 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줄임말을 모르시면 못 쫓아오세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한번 지금 쑥 읽고 한번 익혀두셔야 되고요. 더 많은 줄임말은 제가 그 아당청에 더 많이 담았어요. 뭐 이제 제재는 재개발 재건축의 줄임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맥세권, 스세권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까지 더 많은 줄임말 담았고 요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담았습니다. 잠시 저 물 좀 냉장고에 물 있거든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쭉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 헷갈려 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 아니에요. 오피는 100채를 갖고 있건 10채를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체크하고 넣으시는 거예요. 네, 무주택으로.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로즈님, 제 거는 오피스텔이 상업용이에요. 이거 무주택일까요? 유주택일까요? 맞습니다. 네, 무주택이에요. 그냥 청약은 쉬워요. 다 무주택이에요. 그게 상업이든 주거용이든 다 여러분 무주택으로 체크하고 청약 넣으시면 돼요. 근데 상업이냐 주거용이냐 나뉘는 건 세금 세상이에요. 세금 세상에서는 주거용은 집으로 보는데 상업용은요 집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할 때는 굳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이 비과세를 받거나 나중에 종부세를 낼 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잡힌 거는 다 세금에 포함이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필수 과목이 있어요. 삼총사. 여러분 청약 배우러 왔죠. 청약은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출 공부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제가 듣고 나면은 하나 당첨되시죠? 하나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 하나는 그냥 현상 유지지 절대 부자는 못 되세요.
무주택자는 벼락 꺼지고요. 1주택자는 그냥 현상 유지예요. 여러분이 2주택 이상이 되셔야지 다주택 길로 가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 이룰 수 있어요. 한 주택은요 이거예요. 남들 뛰는데 여러분들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못 따라잡아요. 따라잡으려면 어때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주택수를 늘리던가 해야 되죠. 그런데 주택을 늘리려면 지금 세금이 어때요? 무지하게 많이 내요, 여러분. 710 대책으로. 그래서 세금 공부 필수고요. 그리고 혹여 1주택으로 비과세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도 비과세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111 조건인데 세금 얘기는 2주차에 간단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공부 필수고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더 대출이에요. 나는 어떻게든 지금 거의 돈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을 어떻게 끌어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좋은 곳에 당첨이 될까? 가용자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주거래은행에서 받는다? 이거 정말 대린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린이에요. 대출은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대출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내가 왜 갚아요? 그것도 불인이에요. 대출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우리가 대출을 왜 레버리지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쥐렛대 삼아서 내가 내 현금으로 만약에 3억 있어. 3억짜리 집 사는 것보다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내 현금 3억을 보태가지고 내가 8억, 9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면 대출을 일으켜서 더 비싼 집을 산 사람이 더 많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더 상급지 좋은 집을 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출도 꼭 공부하셔야 해요. 여름이 모르는 대출의 세계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요거 3개 전공 필수다. 기억하시고요. 대출은 저한테 배우시고 우리 내꿈 사회는 좋은 강의 많이 런칭돼요. 뭐 대출 강의는 초보자가 듣기에 레오님께 좋아요. 뭐 그다음에 더 다주택자가 돼서 뭐 공부해서 더 사업자 대출까지 활용하려면 다른 강의가 더 좋기도 하지만 초보자는 일단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거는 레오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승현 세무사님의 세금 강의 요거는 나중에 필히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나는 교통방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교통방도 공부하시고 재개발지원건축 공부하고 싶다. 제재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늘려가시는 거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여러분들이 집값이 너무 오르고 나는 계속 전세값 올려주기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투자가 작년에 많이 붐이었어요. 특히 그리고 세금으로 주택을 너무나 규제를 하다 보니까 비주택으로 많이 넘어갔죠. 거기서 가장 만만한 게 오피였어요. 오피 지산 꼬빌로 투자자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지산은 또 불인이 분들은 못하지. 아파트를 사고 팔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꼬밀은 또 자금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오피스텔이다 해서 오피스텔을 많이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전세 난민이 되지 않고 또 그 오피스텔도 좋은 걸 사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주택 가점을 유지하면서 청약하는 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추천 안 드렸지만 이제는 오피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 오피스텔이 여러분이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으려면 그때는 세금 공부를 필히 하셔야 된다. 청약에서만 무주택이지 이게 주거용이면 비과세 나중에 아파트에 당첨되잖아요. 이거를 일시적 2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때문이라도 세금 공부하셔라. 혹은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권 어디서도 주택수로 안 잡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내 현금이 녹는 거를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에는 가점에는 아무 해를 안 해치면서 투자도 하고 기다렸다가 좋은 거 나오면 청약도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요즘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 8억 9억이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딸랑 종잣돈이 1억밖에 없어. 아파트 당첨되면 아파트 계약금 써야지. 근데 수도권에 전매도 안 되는 8억 9억짜리 계약금 8천 9천을 거기다 꽂아? 그럼 여러분 당첨된 계약금 어쩌려고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뭐 이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간단히 얘기할게요. 청tex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왼수에게 권하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럼 이걸 권하면 돼요. 원수에게 권하는. 여러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거예요. 로즈님 어디가 시세 차익 제일 커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거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어디가 여러분 제일 많이 오를까요?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아파트 값이 나중에 우리 집. 우리 집 어머 강남. 그쵸? 네 좋아요. 이런 적극적인 피드백. 깜짝 놀라 우리 집이라고 말한 거 처음 들었어요. 40기가 넘도록 강의 진행하는 동안 좋아요. 강남 어딜까? 압구정동.
오, 맞아요. 압구정, 뭐 좋아요, 맞아요. 압구정이에요. 우리 저기, 입지의 최고의 선생님, 빠숑님, 맨날 압구정 사라 그러잖아. 우리 돈 없는데. 압구정 현대 사라 그러잖아. 사고 싶은데. 거기 대출 안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토허. 토허는 전세 끼고 못 사는 거 아시죠? 실입주만 가능하니까. 그게 싼 매물이 35억이라면 35억 현찰. 우리 호주머니에 다 20억씩 있죠? 없잖아. 그거 못 사잖아. 그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가장 많이 올까요? 이거 질문이 1도 의미 없어요. 어디가 제일 좋냐? 맞아요.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재건축되죠? 그러면 그거 국평 나중에 100억 갈 겁니다. 100억. 아, 멀지 않아? 여러분 왜 홍콩 이런 데 100억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국평 100억 가라는 지금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거 누구죠? 아리팍. 아리팍이 모르면 정말 부리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잖아요. 서초에. 얘가 지금 얼마 찍었냐면 47억 찍었어요. 국평은 또 모르면 안 돼요. 84는 34평이에요. 이렇게 단어 다 풀면 10시간 가는데. 걔가 47억씩까지 찍었거든요. 걔가 2014년에 14억에 분양했고 미분양도 나왔고요. 줍줍도 가능했어요. 대박이죠. 이번 장에 14억짜리가 47억이 됐어요. 30억도 넘게 오른 거예요. 돈의 가치가 녹아내린 거죠. 걔는 이번 상승장에 50억까지 찍을 거예요. 자, 근데 걔보다 앞으로 압구정 현대는 재건축하면 10년 걸리거든요. 10년 뒤에 또 인플레를 생각해 보세요. 걔 얼마 갈까? 그럼 저는 이제 거의 거진 평당 3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리팍은 이제 평당 1억을 넘었거든요. 평에 1억이야, 평에. 그럼 평에 3억 가면은 이제 100억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억이 지금 싼 거라니까? 싼데 비싸다. 그죠? 그들만의 리그? 예, 제 취향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가 30억짜리 지금 사면 100억이 갈 거 눈에 뻔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당장 35억이 없다는 거. 그건 거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미 1도 없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스펙 말씀드렸죠. 청약은 수능입니다. 여러분 대학 어떻게 갔어요? 수능 보고 내 점수가 나와요? 내 점수에 맞는 데를 원서를 넣어서 당첨이 됐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 가점, 내 점수가 얼마인지, 내 가용자금, 내가 지금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게 내 스펙인데 내 스펙으로 어디에 당첨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이 여러분의 스펙은 여기거든요. 눈은 다 여기가 있다요.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 상반기에 왜 송도자 아이더스타, 신천여 한라 비발디, 북서울자이 하나포레는 안 넣었어요? 지저야 프로지요. 왜 이런 거 안 넣었어요? 화양지구 이런 거 왜 안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계약금 3,500이면 되는데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저가점자 줍줍까지 나왔다니까요. 다 될 수 있었어요. 미래의 수억짜리 로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올 상반기에 장이 열고 그 다음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와 DSR 규제로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이때 청약을 하니까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네. 이제 그럴 기회를 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들 어디 돈 많이 벌어요? 그냥 빨리 내 스펙을 빨리 인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이거 4개만 안 해도 성공한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주택은 왼수에게 권하는 거 아시죠? 지주택은 조합이 땅과 건물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내 땅 위에 그 건물을 부시고 짓는 사업이 제재예요. 제재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이 땅에도 입주까지 여러분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근데 지주택은요. 땅이 없어요. 저기 나 아파트 짓고 싶은데 저기 같이 하실 분 이거예요. 3, 3, 5 일단 조합부터 모아야 돼.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땅을 사야 돼.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합원 모으는데도 5년이 걸릴 수 있고요. 땅 사는데도 하세월이 걸려요. 왜? 자기네들이 애초에 땅이 없었죠. 그러면 수도권에 좋은 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외곽을 사는데 이 또 땅을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그 토지주들이 알박기를 하죠. 알박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가서 치면 재밌는 영상 많아요. 중국 가면 특히 알박기 해가지고 여기만 파놓고 막 도로 만들고 여기만 다 개발하고 그런 게 알박기예요. 토지 매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실패한 확률이 더 높아요. 성공 확률보다 10%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장이 비리를 그렇게 잘 질러서 그 큰 집에도 들어갔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종잣돈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매수 기수마다 지주택을 계약하신 분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못 빠져나오는 다단계랑 똑같아요. 아, 이번에만 돈 더 내면 된대. 우리 이제 조합원이 99% 모집이 됐대. 그거 다 뻥이에요. 숨 쉬는 것만 빼고 이들이 하는 말은 구라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 이런 거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코노미의 전영정 기자가 찍은 그 1분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대박 재밌어요. 이 지주택을 너무나 잘 설명을 했는데 끝도 없는 추가 분담금을 내게 할 거예요. 싸게. 서울을 평당 2천만 원을 분양한 데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체되면은 끝도 없는 추가 분담금. 서울의 최근에 모 지주택은요, 추가 분담금만 7억이었어요. 그 전에 평당 2천만 원 이하로 싸게 분양하면 뭐해? 추가 분담금 7억 내야 되는데. 여러분 7억 있어요? 그럴 바에 그냥 일반 분양했던 것 넣었으면 그게 훨씬 좋았죠. 그러니 이거는 왼수에게 권하는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이거 사고를 부모님들이 많이 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야 어디 아파트 준대더라 너무 싸야 뭐 이러면서 계약하면은 그거 다 반은 사기고 지주택이다. 여러분의 부모님 관리하세요. 알겠죠? 네. 은퇴하신 부모님들 호로록해서 계약 잘하세요. 신도시 분양상가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거의 막 공실 나는 경우 많아요. 거의 반은 사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획부동산 투자는 말을 뭐해요. 연예인도 당하잖아요. 그죠? 개발이 안 되는 그린 벨트 이런 것들 땅 조각조각 내서 파는 거거든요. 땅 자체가 총 매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각조각 내서 팔면은 뭐 절대 가격이 내가 좀 싸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평당가로 환산하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불이는 분들이 가장 또 당하기 좋은 게 이거예요. 강남에 뭐 유튜브 나와서 유명한 사람 상담하러 가잖아요. 아파트 하러 상담하러 갔더니 결국은 땅 사라고. 어디 듣도 못한 지방에. 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는 오피스텔 넣었는데 오피스텔도 지금 좋은 것들 오르거든요. 자,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신축 빌라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현금 청산당해요. 이건 이제 제재인데 나중에 재개발 지역 공부하시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들으세요. 권리 산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여러분이 사시면은요, 그거는 아파트 안 주고 현금 청산당해요. 돈 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지. 그거 돈으로 받고 떨어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불인이가 오면은 가장 먼저 소장님들이 파는 게 신축 빌라예요. 특히 내가 용산을 임장 갔는데 나한테 거기가 뭐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된 곳인데 나한테 신축 빌라를 팔어? 여러분을 호구로 본 거예요. 그럴 때 욕하고 나와야 돼요, 진짜. 근데 온갖 개발오지만 1시간을 설명해. 그리고 꼬시거든요. 거기에 혹해서 계약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마음고생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이 거의 화두가 된 곳에 신축 빌라 사는 거 위험하다. 아예 지정이 안 된 곳이면 모를까. 이런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안 해도 성공한다. 딱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 예전에 수강생 중에 이 4개 모두 사고를 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가 산 게 기획부동산 투자인지 신도시 분양상가인지 지주택인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자본주의에서 무지하면은요, 성인은 돈으로 맞아요. 네, 무지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다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계신지도 생사여부를 모르겠어. 이것만 안 해도 성공한다.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칭찬해주세요. 깨끗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주택의 종류 좀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약홈 화면입니다. 이제 청약홈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어플 휴대폰에 까시고요. PC에다가 요거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즐겨찾기. 자, 청약홈인데 여러분 이제 저랑 오늘 1주차 공부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거예요. 너무 복잡해. 제가 이렇게 꼬아놓은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154번 바꾼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나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막 괜찮아요. 다 고개 끄덕여도 다들 못 알아듣는 분들 세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 알면 지금 하산하셔야 돼.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요. 그 메모지에다가 강의 듣다 궁금한 거를 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 메모를 안 해놓으면 다 까먹어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죠. 강의 듣고 나서도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청약홈에다가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첨자를 뽑는 사업 주체는 모델하우스하고 청약홈이에요. 얘네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청약 접수받고 당첨자 발표도 여기서 하잖아요. 궁금한 거 생겨.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디다 하는 줄 몰라서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고 내 동기도 그녀도 오늘 처음 강의 들었는데 그녀한테 물어보고 톡방에 물어봐요.
그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서로 오답만 1시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 한 통하면 해결돼요. 청약홈이 그거 하라고 만든 기관 아닙니까? 여기를 묻거나 모델하우스에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도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블로그 포스팅이 작년에 된 거다? 몇 달 전에 된 거다? 그새 또 바뀌었으면 걔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몇 달 전에 포스팅된 것 줄도 모르고 그거 보고 청약 넣어서 부적격 맞아요? 그 블로거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익명이 그런 분들한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약홈은요, 자기네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려주잖아요. 다시 콜백이 와요. 콜백이 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잘못 얘기했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다시 전화가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책임을 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궁금한 건 어디다? 1번 여기다 묻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요, 정말 전화 안 받아요. 진짜 나 급해 죽겠고 빨리 마감되기 전에 청약 넣어야 돼서 궁금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넣으려는데 전화를 진짜 안 받아. 그래서 1주차의 자율 숙제 1번이 청약홈에 궁금한 거 메모해놨다가 전화해보기예요. 모두 다 해보세요. 얼마나 전화 연결이 힘든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느껴요. 요 시간대 하니까 전화가 잘 되네. 점심시간 피해야겠네. 아침 8시 땡 되면 전화를 해봐야겠네. 혹은 마감 직전에 전화하니까 잘 받네. 이런 여러분이 전화가 연결이 잘 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에 전화하지. 대기 50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근데 그건 전화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사실요, 이 사이트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먼저 들어가서 봐.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수화기를 드시는 거예요. 주택청약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FNQ가 있어요. 여기에 웬만한 그 용어 설명에 소득 조건, 자산 조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모든 게 여기 정답지예요. 전과요, 전과. 전과 아세요?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에 또 내가 했던 질문들과 유사한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일단 이거부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궁금한 게 해결 안 될 때 전화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청약 제도 안내. 여러분이 특공을 공부한다. 지금 네모박스 쳐놓으세요. 청약 제도 안내는 특별 공급에 관한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1순위는 그다음 어렵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게 특공이에요. 특공. 특공이 왜 어려워요? 소득과 자산을 봐요. 근데 그 소득과 자산이 민간 분양 다르고 공공 분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물론 제가 교재 다 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못 들고 출근할 때가 있잖아. 그쵸? 회사 이거 들고 출근하기 좀 그렇잖아. 그럴 때는 청약홈 사이트는 그래도 회사 PC로 접속은 가능하잖아요. 그때 청약 제도 안내 가면은 특별 궁금해 소득 조건, 자산 조건, 제출에 대해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고 청약 넣는 거예요. 근데도 헷갈릴 때 그 다음에 청약홈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이 급할 때 정보 찾는 사이트 알려드렸어요. 블로그 검색도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뭐가 바뀌죠? 청약홈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블로그들은 바로 업데이트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청약 시스템 무엇이 달라졌나? 옛날에는 아파트 투유였어요. 아파트 투유 아시는 분?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신 거네요. 아파트 투유가 재작년 1월부터 바뀌었나? 지금 이제 다 청약홈으로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청약 가점 계산기로 일부 자기 가점이 자동 계산돼요. 우리 이따가 이제 가점 계산 해볼 거고요. 자, 보세요. 이런 없는 기능이 생겼는데 나의 과거의 주택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이력이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걸 생애 최초 하실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기억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가 여러분 이름으로 몰래 집을 샀다 판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생애 최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부적격 당해. 제 수강생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부적격 맞고 나서 엄마랑 울고불고 싸워봤자 뭔 소용이야. 이미 물을 엎질러줬고. 그리고 엄마가 여러분들 일부러 속인 게 아니에요. 나이 드셔서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생애 최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깨끗해야 돼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억을 믿지 말고 부모님의 기억을 믿지 말고 꼭 조회해보세요. 제가 이따가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의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요건 지금 여기는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좋아진 거. 옛날에는 국민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면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만 청약 접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느 은행에서 청통을 만들든 청약홈에서 단일화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접속하면 모든 단지를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간편해졌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받았죠? 여기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 5개.
입공. 여러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걸 줄여서 입공. 오늘의 핵심 키워드 요 2개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 갈 때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입공 당해. 제 강의 들으면 이 단어는 꼭, 이 키워드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입공 당해. 자, 입공 먼저 설명할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입공이에요. 이게 청약 접수일로부터 5일 전에 입공이 났거든요. 근데 청약홈으로 이게 바뀌면서 10일 전에 입공이 나요. 여러분, 모든 청약은요, 입공 기준으로 세팅이 완료돼야 돼요. 근데 불이익 분들은 어때요? 1순위 넣는 날 세대주 바꾸려고 그러고, 그날 예측은 모자라고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게임 오버예요. 못 넣어요. 입공 전까지 그걸 세팅을 다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입공이 언제 나온다? 최초로 청약 접수일부터 10일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분양한다 소식을 빨리 캐치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걔가 1순위 넣는 날은 아무것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5일에서 10일로 더 빨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소식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양 예정지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건 제가 특강에서는 안 알려드렸어. 종교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10일만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자, 청약 신청자 수 현황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와, 여러분 2018년도에는 30회 이상 청약을 넣은 사람이 제로였네? 헐. 그리고 이 숫자 보셔요. 20회 이상 넘어가니까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30회 이상 넘어가니까 숫자가 완전히 줄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자꾸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이 숫자를 보니까 숫자쯤은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오, 야, 역시 젊은 대답도 너무 잘해요. 훌륭해요. 맞아, 여러분, 30회 넘으면 어떻게 될까? 아유, 무조건 당첨되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맞아요. 이 숫자가 증명하죠. 물론 이제 이전에 당첨돼야지. 30회까지 당첨이 안 되면 정신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이게 분양권 청약이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막 내 동기들이 막 빵빵빵 당첨돼요. 그러면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청약은요 진짜 30회 이상까지 도전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30회 정도까지 넣었죠. 거진 다 당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당첨이 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셨거나 이래서 이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겠죠. 근데 숫자 보면 30회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10번 안에 당첨되시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근데 제 수강생한테 이걸 말했더니 진짜 제 수강생이 30번째 당첨이 됐어요. 무자녀였고요. 생애 최초라는 게 생기기 전에 무자녀 신혼 특공으로 됐어요. 신특에서 제일 안 좋은 스펙이 무자녀예요. 이거는 신특에서도 아예 2순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거의 당첨 가능성이 없죠. 근데 그때는 생애 최초도 생기기 전에요. 그냥 30번 넘으면 당첨된다니까 그냥 넣었어요.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넣었어요. 근데 진짜 30번 만에 당첨돼서 그 수강생이 정말 되네요? 라고 말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거의 이 안에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10으로 땡기자는 거 기왕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신문에 나온 건데 부적격 당첨자 수인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적격자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이 어디예요? 가점오류. 여러분 제일 쉬운 게 가점도 계산 더하기 빼기인데 그리고 심지어 청약홈에서 다 해주는데 이걸로 부적격이 4,540명이 나왔대요. 전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청약에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해맑은 사람이 너무 많다요. 자, 우리 수강생분들은 당첨되시면은 제 당첨자 방에도 들어오지만 그 해당 단지 당첨자 카톡방이 다 생겨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해맑더래. 아니 분양가가 계약금이 10%인지 20%인지도 모르고 재당차인지 얼마인지도 몰라가지고 부적격 맞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님 너무 사람들이 해맑어요. 제가 그랬죠. 원래 그래 공부 안 하고 다 넣는다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고 넣어야 돼요. 청약을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로 부적격 맞는 일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난이도 최상이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재당첨 제한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제일 적었어요. 어려운 걸수록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만만하게 봐서 부적격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점 오류로 부적격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기가 막힌 게 가끔 추첨제로도 부적격 맞는 사람 있어요. 추첨제는 가점 계산도 아니잖아. 왠 줄 아세요?
당해인지도 아닌데 막 당해로 잘못 체크해서 넣고 이러는 경우예요. 황당하죠. 추첨제로 부적격을 맞았다는 거는요, 완전히 이제 문외예요, 문외.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